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됐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워낙 그쪽에 당에 이제 수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왜 이 얘기가 나와서 그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부동산 법인도 똑같죠. 왜 그 광화문에 그 코로나19인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당한 여파인데 그 말고도 우리 임차인한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그때 방안이 나왔죠. 그리고 후에 나중에 해가지고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한 겁니다. 단기 4년과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8년은 폐지가 됐습니다. 공공지원은 아닌데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분을 못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게 된 겁니다. 단기 임대 신규 등록 및 단기인데 장기로 이용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소가 된 그때까지는 기간까지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 후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폐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은 겁니다. 공적 의무를 강화시킨 겁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입니다. 그 법이 예전에 조세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예 이제는 여기서 해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하거나 공적 의무를 준수한 내용은 거기에 맞게 그 금액을 그렇게 올리지도 않고 5% 이상 올리지도 않고 2분의 1 이상 그 임대 기간이 만약 4년이면 2년, 8년이면 4년 이상 하게 되면은 거기서 중과 배제해 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준수 위반 과태료도 면제해 주고요. 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이게 8월 4일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부동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는 아파트 관련된 거는 확실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건데 오피스텔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나온 건 별로 없고, 제가 저번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의 취득세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왜냐면은 이분이 상가로 쓸지 상업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되는 그 후부터 사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두 부분만 확실히 구분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제가 나중에 나오면은 확실하게 한번 제가 PPT로 마련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저번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확실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같은 건 분양권은 해당 사항 없고 7월 11일 이후에 사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분양권이 아니고 산 경우는 그게 만약 주거용이다. 근데 그게 재산세 내는 그 과세 내는 경우죠. 7월 11일과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요 두 부분만 딱 합니다. 분양권일 때는 포함 안 되고 그냥 지금 사는 경우는 포함되는 겁니다. 7월 11일 이후에는요. 지금 20년 1분기 임대사업자 이거 보게 되면 엄청 많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 명이고요. 등록 임대주택은 156만 가구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거 이제 그 등록 임대사업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리고 임대차 3법을 하게 되면 전세가 씨가 말린다는데 이 가구수 그 전세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거기 어저께자 그 라디오 들으는데 전문가 나서 할 말이 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전세금만요. 그걸 어떻게 마련해서 전세가 없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위기를 조작하기 위한 그냥 내용입니다. 워낙 갭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딱 들어와서 보면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 임대는 4년은 폐지가 된 거예요. 유형 전환도 안 됩니다. 단연에서 8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해요. 보통 4년짜리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길게 내다보고,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갖고 있는 8년짜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냐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음아파트 갖고 상당히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합적이 2년 거주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 부분에 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장기 일반 8년짜리가 왜 어떻게 됐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신용도 평가가 추가됐어요. 정부의 구역도 제공된 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 거기 자동 없어지잖아. 왜냐면 말소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된 거고요. 장기 일반 임대는 8년에서 10년대로 확대됐습니다. 새로 이제 하려면 10년짜리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게 오피스이든 아파트든 다가구든 뭐든지요. 10년입니다. 근데 세입자를 받을 땐 보증가입이 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증명서 증명해야 되는 이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좋죠. 갑자기 보증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10만원, 20만, 몇십만원 때문에 눈 크게 뜨거든요. 제가 중개업을 해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입자들이 자기 보증을 피해보는 거 있거든요. 그건 거꾸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보증가입을 필수로 하라는 겁니다. 세입자한테는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납세 증명서 증명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분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파트 매매나 뭐 할 때 납세 증명하는 거 보여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의무예요.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됩니다. 돈 잘 제대로 냈는지 세금 밀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임차로 들어갈 때는 임대인이 초갑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 집에 들어오는데 이걸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를 의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입자한테 보여줘요. 초갑이 반갑으로 빡혔습니다. 그래도 갑이지만 초갑이 반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임차인한테는 좋은 제도입니다. 임대인한테는 나쁜 제도이지만 이게 그전에 나쁜 임대인들 때문에 임차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임차인들한테. 나중에 자녀분들이 다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는. 기존 임대 의무 기간도 만료 시 자동 이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혜택은 이제 축소가 되는 거겠죠. 유지가 돼도 유지가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냐? 자동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임대 의무 기간 중간에 만약 아까 말씀대로 그냥 자진으로 이제 폐업하더라도 2분의 1 이상만 넘어가면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 안 받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도 배제해 줍니다. 단 1년 안에 팔 때, 그리고 거주주택은 5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그전에 설명해서 지방세법 개정안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짬뽕 되는데 한 번에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8년짜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0%까지 돼요. 근데 2년 더 늘어나면 70%까지 받을 수 있죠. 2년만 더 하면은. 그리고 조세특례법에서 97조 5항에 보시면 10년 임대 등록 시 양도세 100% 감면 특례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부동산 좀 떨어지고 이제 깡통 이게 전세가 올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많이 하라고 했어요. 다주택자 분들한테 그 정부 때. 근데 이게 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10년 들어보셨습니까? 10년 가지고 있으면 그 강남권에 있는 몇십억이 올라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거예요. 감면 특례로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8년에 자동 말소가 된다니까 이 두 부분에도 못 받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죠. 왜냐면은 그때 그 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코로나 시국에 나와서 데모를 하신 겁니다. 8년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분들이 데모로 나오는지 다 이게 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내용들이 이제 쭉쭉쭉 지나갑니다. 양도세 이제 중과 부분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4년이면 2년 이상, 8년이면 4년 이상 하게 되면은 자동 말소에도 다 그동안 했던 받았던 세금 혜택 다 빼주고요. 양도세 중과도 빼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요.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 이제 10%, 2주택, 3주택에 20% 법인세 이거 있잖아요. 다 제외해 준 겁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줬던 거예요. 음대음의거는 단기 5년, 장기 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하고 1년 더 하게 되면 그렇게 혜택을 줬는데 그거는 해주겠다.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에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를 배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를 안 했나요? 만약 그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소하면서 팔고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내놔서 팔 경우 그때 미리 말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소라고 1년이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하기 전에 물건을 내놓고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그때 동시 패션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과 배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아까도 말씀드린 게 특혜도 짬뽕이 되는 건데, 거주주택 같은 경우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해줍니다. 이미 1세대 2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혜택을 받고 한 경우에도 다른 것 임대주택을 자진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것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이제 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세제를 어떻게 지원해줬는지. 단기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인데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필요경비 우대시켜주고 소득세, 법인세 30에서 75% 감면해주고 등록 임대 중에서 종부세도 비과세 해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특도 해주고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준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주택인 분들도 많고 실수요자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주택자분들한테가 이제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이 제도가 진짜 되게 시행되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혜택 엄청 많이 줬거든요. 자, 임대 등록일 자진 등록 말소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혜택을 유지는 해줘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그 장특, 그리고 100% 감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분들이 나왔는지. 그간 감면 받은 세금도 추진하지 않겠대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까 위에는 그 내용입니다. 채우지 않아도 2분의 1 이상만 하게 되면은 감면받은 세금 추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만약 다가구나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다세대나 이게 등록임대사업자인데 그게 말소되는 폐지되는 유형에도 재등록이 안 돼도 종부세 등 추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도세도 추진하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중과 배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7월 11일 이후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전에 했던 세제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단기도 폐지되고 장기로 이용하는 것도 세제 지원 적용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혜택을 줬던 거를 없애겠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도세 부분에서는 원래 그 70% 아니면 100% 했습니다. 왜냐면 8년짜리 하고 2년만 더 하게 되면 70%. 그리고 조세 특례법에 그 조항에 들어가면 100% 감면받고 농특세만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진 거죠. 왜냐 자동 말소 조항으로 인해서 최대 장특권 50%밖에 못 받아요. 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 8년 뒤 자동 말소되는 것도 10년인데 70%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동 말소되는 거예요. 양도세 부분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도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추징 면제 혜택을 주겠다. 단 1년 이내에 매도를 해라. 그리고 다음에 나는 거주주택 같은 경우도 5년 이내에 매도를 해라. 뜻입니다. 양도세 중과세 배제해 주는 거. 단기 등록한 후 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오늘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특별법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 줄이겠다는 내용이에요. 세제 혜택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하는 건 10년. 이제 8년짜리가 아니 4년, 5년, 8년, 그러니까 4년, 8년은 없어지고 무조건 10년인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 이렇게 받았던 혜택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번 민간임대특별법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주요 골자의 내용이었고, 그분들이 왜 나가서 이렇게 다주택자여 이렇게 난리가 친 이유는 아까 그런 세금 부분, 양도세 부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100% 감면받는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